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그래도 반가운 그런 코인119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 계속적으로 코인들이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시장 들어와서 조금 반등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나마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 자체의 원화마켓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바닥인지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던 구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기운을 이어서 힘차게 한번 코인119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방송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좋은 일뿐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거래소별 시세 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별 시세 상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래소는요, 빅4 거래소 위주로 알려드린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 거래소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업비트 거래소 코인들, 대표적인 코인들, 원화마켓 코인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거의 다 상승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오스 코인의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지네요. 7.59% 상승을 하고 있고요. 6,940원 구간에서 조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대장코인이죠. 2.05% 상승세예요. 883만 1,0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바닥 구간 860만 원 선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퀀텀코인 같은 경우는 4.13% 상승 중이죠. 17,410원 구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31% 지금 상승 중이에요. 50만 원 선은 조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죠. 물론 50만 원 선은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에요. 50만 6천 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코인 리플 한번 살펴보자면 1.43% 상승 중이네요. 64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콘 같은 경우 신규 상장 아이콘이죠. 아이콘 같은 경우 3.18% 상승세 3,240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중국의 뭐 이더리움으로 평가받는 네오코인 5.78% 상승 중입니다. 6만 5천 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보니까요. 3.7% 정도 상승 중이죠. 18,2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캐시 100만 원 선을 이탈을 해버린 모습입니다. 지금 0.01% 하락, 약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97만 4,3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라이트페이가 출시가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으로 악재가 작용했던 라이트코인이죠. 0.79% 상승세고 15만 2,150원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는 2.13% 상승세 59,0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시코인 같은 경우는 1.18%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 이탈했네요. 39만 7,95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모네로 한번 살펴보니까 3.4%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21만 4,3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캐시 한번 볼게요. 지캐시는 3.94% 하락이네요. 23만 7,900원 구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 거래소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빗썸 거래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빗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조금 퍼센테이지로는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25% 하락이에요. 885만 3천원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0.58% 하락이죠. 50만 8천원 구간. 가격적인 차이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조금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코인 리플 0.77% 하락이죠. 641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캐시 역시 2.29% 하락입니다. 100만 원선 이탈했죠. 97만 8천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4.76% 하락이네요. 15만 1,9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오스 코인 같은 경우는 2.80%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6,970원과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모네로 같은 경우는 1.32% 상승이죠. 21만 3,600원과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대시 같은 경우는 3.63% 하락입니다. 39만 7,500원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0.1% 하락이죠. 18,200원 구간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퀀텀코인도 0.9% 하락입니다. 17,450원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콘 코인은 1.31% 하락이죠. 3,140원관에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1.33% 하락입니다. 59,200원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트캐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0.41% 상승이네요. 23만 9,500원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 거래소, 비싼 거래소 알아봤고요. 나머지 거래소 한번 살펴봐 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천프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뭐 기분 좋은 상승 장세가 좀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하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후오비 거래소가 이제 3월 30일 전격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가 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다른 호재거리라든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추후에 알아보시고 하고요. 자, 이제 코리안 그 비트코인 한번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코인원 비트코인 그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은 884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뭐가 있었냐면 거래량 부분들이 조금 약간 볼륨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 신규 거래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신규 가입이 되느냐 마느냐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대 낙폭 이후에 오늘도 이제 반등세를 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지만 코인베이스에서 자, ERC20 기반해가지고 앞으로 상장을 할 것이다,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소식들이 이제 전해들면서 이더리움 코인 가격 상승에 이제 크게 이렇게 그 날개를 달아줄 만한 그런 이제 호재거리가 나오면서 오늘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엔 이제 50만 원 선 가격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리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자 700원 선 깨진 적이 이제 며칠 안 됐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700원대 가격대를 이제 두들기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매달 이제 10억 개 이상 이제 나오다 보니까, 중첩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계속 이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이제 단점이라는 단점인데, 자, 이런 부분들 이제 해소가 이제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상용화를 빨리 이렇게, 누군가가 어디 기업이든지 간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 매수량을 늘릴 수 있는 자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코빅 거래소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코빅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24시간 기준에서 0.3%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83만 원. 코인원보다 약 5천 원 정도 좀 이렇게 낮은 가격대죠. 리플은 642원, 24시간 기준 1.2%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은 역시나 이제 50만 7천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100만 원대 이제 깨졌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보시면 이제 100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상승장이 이렇게 나오는 만큼 100만 원 가격대 이제 탈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익명성 코인이 이제 다크 코인입니다. 대시, 모네로, 지켓이. 대시는 뭐 그 아직도 이제 뭐
1% 정도 이제 하락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모네로 티켓이 4%, 2% 이렇게 이제 상승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악재가 좀 이제 많이 나왔어요. 다크코인들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클라우드법이 이제 전격 통과됨으로써 암호화폐 계좌를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익명성 코인들이 누군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추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마치면서 오늘 암호화폐 시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각 거래소별 시세 상황들 알아봤는데 저희가 얼마 전부터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의 바닥 가능성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860만 원 선을 지지한다면 이제는 또 한 번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장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요,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왜 그런 상황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하신다면 충분하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 오늘은요, 바로 저 비트맨 백은상 전문가가 직접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잠시 뒤에 이번 주에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바로 자리를 잡고 있죠. 비트코인 선물 만기가 잡혀 있습니다. 자, 선물 만기 전에는 대부분의 하락세가 우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만기를 지나고 나서는 반등하는 모습들이 거의 8번, 10번 중에 8번은 나와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등장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고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요, 오늘 저녁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늦지 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포털 검색에서요, 저희 프로그램 명이에요. 코인 119를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코인 119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오늘은 접니다. 비트맨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8시부터 선물 만기 이후에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에 대해서 딱 한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늦지 말고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잠시 뒤에 진행할 저희 코인 힐링 캠프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인 힐링 캠프는요, 어디 가서 말하지 못했던 사연들을 저희한테 대신 속 시원하게 털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인 힐링 캠프는 사연들을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자로 접수하는 방법이죠. 1577-5753번으로 접수를 하신다면 저희가 그러한 사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문자 접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에 사연 부분들을 남겨주신다면요, 그 사연 또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각 거래소별 바로 시세 상황들 여기에서 마감을 할 거고요. 오늘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뉴스들이 나왔을까? 시장에서 어떠한 뉴스들을 주로 봐야 될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그 궁금증 코인 한 뉴스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갈게요. 코인 한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나왔었죠. 어떤 뉴스들을 참고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저희가 세 가지 뉴스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중국 얘기 나왔어요.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범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주도 암호화폐 첫 사례 페트로. 페트로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발행한 화폐죠. 이 얘기 한번 나눠볼 거고요. 자, 코인베이스 거래소 얘기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신규 상장을 바로 선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게요. 중국에서는 지금 국가 기반의 바로 블록체인 플랫폼 출범했다라고 했었는데 거래소 부분들을 전면 다 폐쇄를 하면서 오히려 블록체인 사업에서는 선두주자로 조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뭐 앞뒤 말이 이렇게 다른 국가들은 사실 뭐 신용이 좀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자, 그래도 중국, 우리나라하고 달리 이제 중국은 네. 앞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뒤에서는 오히려 이제 기술들을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그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특허가 이제 특허권만 그 제일 많이 있는 많이 있는 데가 중국이죠. 미국 다음으로 이제 제일 많은 곳인 중국인데,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에 앞서서 이제 어떻게 이제 특허 부분도 이제 피해가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논점 같고요. 중국 인민은행 필두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했습니다. 자, 블록체인 이제 레스트 이제 오픈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부분 이제 어디에 쓰이냐, 이제 뭐 행정이라든지 뭐 경제, 결국에 이제 모든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런 플랫폼이 이제 과연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지금 이제 그 정부 기관 공무원들 이제 뭐 그 과중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낮추고자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전자적인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뭐 몇 년 오래되긴 했지만요. 우리 뭐 각 지하철 보면은요.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인감 이런 것도 이제 그 자동으로 이렇게 그 뽑을 수 있는 자 무인 발급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이제 발급할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주민등록증 뭐 분실이라든지 이런 거 신청을 할 때도 집에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다거나 자 이런 부분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활성화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뭐 그 세금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서 부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 거래소가 이제 폐쇄가 되긴 했었는데요. OK 거래소라든지 후오비 거래소라든지 자 이런 거래소들은 폐쇄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이제 다국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몸집이 거대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뭐 거래소 폐쇄를 했는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느냐? 중국에서는 거래소를 폐쇄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 문제가 있는 거래소만 이제 폐쇄를 한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거래소는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도 이제 언론에서 좀 더 이제 꼼꼼하게 다뤄주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내용들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특종 하나 잡아보겠다고 이거 하나 적고 저거 하나 적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녁 늦게 나서 뭐 오보가 나오고 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중국 정부에서는 이미 이제 플랫폼이 나와서 이런 부분도 이제 개발을 하고 앞으로는 좀 이제 그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그 중국에서는 거래소 부분들은 폐쇄를 하더라도 뭐 중심 기술이죠. 블록체인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거래소 문제는 제외하더라도요. 블록체인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페트로 얘기 나왔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가 그 미국의 경제 제재를 조금 타파하고자 페트로라는 가상화폐를 발행을 하고 나서 ICO를 통해서 투자금들을 많이 유치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페트로가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면 이게 말짱꽝이잖아요. 네, 일단 뭐 페트로 뭐 미국이 이제 투자자들 이제 투자하지 말라 행정명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베네수엘라 이제 그 현재 이제 마두로 정권이죠. 이제 좋지 않는 시선을 이제 바라보면서 기득권층들이 이제 뭐 탈세라든지 자금 세탁 이런 게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 좋게 이제 보는 모습이 없는데 일단 뭐 페트로가 알다시피 뭐 원유를 상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제 코인인데요.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같이 공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공조를 한다는 것은 환영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국가들은 또 이제 좋게 보고 있는 모습은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국가 주도적으로 코인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각 나라의 이제 원자재 상품이라든지 강점이 있는 상품 위주로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국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뭐 코인을 만들었긴 했는데 결국에는 빚을 갚으려는 부채를 갚으려고 가상화폐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뭐 보고 있는데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이제 홍콩에 있는 곳이죠. 페트로를 이제 상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좀 사실 안 좋은 흐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뭐 페트롤을 이제 상장시키면서 이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에서 또 이제 뭐 잡음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좀 이렇게 차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거래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비상장처럼 이렇게 뭐 토큰 거래소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뭐 P2P 면대면을 만나가지고 이제 직접 이렇게 거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는 이상 전 세계 사람들이 거래를 못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러시아에서 이제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이제 뭐 푸틴 대통령을 같이 공조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지만 재무장관은 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뭐 토큰 거래를 같이 공조하자 제안한 적은 없다. 또는 부채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부채를 갚으려고 한다. 제안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약간 뭐 항구하는 모습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엔 앞으로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 페트로라는 이 코인 결국에 제 생각이지만 상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나오는 코인들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거래를 했으면 좀 더 이제 활발한 경제 생활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그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로 발행한 화폐가 페트로. 네, 과연 페트로의 성공은 어디 거래소에 상장이 되느냐 이 부분이 성공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한 관계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뉴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를 신규적으로 상장을 한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했어요. 일단 그 코인들을 보면 이더리움 기반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기반이 조금 안정성이 높게 평가가 되고 조금 그 전송 속도라든지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일단 뭐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대비라든지 각종 코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ERC 이제 200이죠. 이더리움 플랫폼 중에 그 토큰 중에 일종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 공식화하면서 기준을 잡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하고 있는 지닥스라든지 또는 이제 투자자문사 자 이런 데서 ERC200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뭐 선언을 했습니다. ERC200 관련해 가지고 나온 뭐 코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바이텀이라든지 뭐 X 프로젝트 뭐 오미세고 뭐 기타 많이 있는데요. 결국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상장을 하느냐 결국 이제 뭐 몇 개월 정도 이제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코인이 상장을 하느냐 이런 후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각종 이제 뭐 커뮤니티라든지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런 후보들을 뽑고 있는데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코인만 엄청나게 이렇게 공부를 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을 꾸준히 이렇게 첫 번째부터 보셨다면 제가 어떤 코인인지는 뭐 할 건지는 딱 아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그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리플도 상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제 또 이제 흐지부지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습적인 코인을 상장할 가능성도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이제 체크를 하시겠고요. 이더리움 플랫폼을 굉장히 코인베이스 측에서 굉장히 밀고 있다.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앞으로는 뭐 이제 가치적인 투자가 더 무궁무진해진다. 비트코인보다 뭐 전송 속도라든지 또는 이제 블록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더 이제 더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아직도 뭐 다오 토큰 사건이 해결이 안 됐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 그 코인 상장들 새로 상장되는 코인들이 있다는 건 조금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그만큼 투자자들의 선택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가상화폐 시장에서 충분하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세 가지 뉴스 알아봤어요. 어떤 거를 조금 참고를 해야 될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세 가지 다 악재보다는 호재성 뉴스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참고를 해야 될 뉴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죠. 온라인 공개방송을 저희가 시장이 하락을 하든 시장이 상승을 하든 피하지 않고 꾸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만큼 꾸준하게 진행했던 전문가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항상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만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락으로 진행을 했던 모습들이 좀 커요. 4거래 연속으로 음봉으로 발생을 했었던 모습들이 큰데 일단 선물 만기일이 있다면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는 만기가 지나고 나서는 대부분 8대2 비율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또 시장이 또 한 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으실 거예요. 자, 이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8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비트코인 선물 만기 이후에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공개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 이벤트 이후에 주말장에 상승할 가능성이 큰 코인 공개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바로 메탈이라는 코인이었어요. 물론 토요일날 메탈이 10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줬었죠. 이번에도 이런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코인, 예상 코인을 한 가지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포털 검색에서요, 저희 프로그램 명이에요. 코인119를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119를 검색을 하신다면요,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 하단으로 쭉 내려보면 오늘 비트맨이죠. 제가 직접 방송 진행합니다. 비트맨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방송 보기를 클릭을 하신다면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선물 만기일 후에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들, 이러한 코인을 딱 한 가지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늦지 말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 꼭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이제 바로 진행될 코너, 코인 힐링 캠프죠. 우리 시청자분들의 힘든 사연들 접수를 해주시는 코너예요. 자, 접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문자로 상담을 하시는 방법이죠. 1577-5753번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상담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신다면 그 사연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코인 한 뉴스 여기에서 마감을 하겠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인 힐링 캠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힐링 캠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힘든 사연들, 어디 가서 말 못할 사연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문자 사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이유가 뭐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쵸? 일단 정확한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은요. 후오비 거래소죠. 네네, 중국 그렇죠. 이제 후오비 거래소가 자 30일 날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영향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만약에 후오비 거래소가 이제 오픈 날짜가 안 나오고 다른 문제가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은요. 오늘도 시장이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제 우리는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각종 호재가 나와도 이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이제 반등을 주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올라가는지,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빨간 양봉 띄워주면서 올라가면 기분은 좋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거래소 오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러한 사연들 왔고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기분 좋은 반등이 나오네요. 제 코인도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반등을 통해서 코인들이 화끈하게 한번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트 봐도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다른 뭐 리플. 근데 중요한 게 기술적인 자리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일단 뭐 기술적인 자리들이 사실 주식보다 조금 굉장히 이게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건데요. 네네.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렇게 헷갈릴 정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상승한다 그러면 눌림목이 나오거나 또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길 마련인데 코인 시장은 좀 전혀 또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정보가 나오는 대로 이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우리가 알려면은요 결국 이제 매매 타이밍입니다. 매매 타이밍을 알아야 되고 언제 적재적소에 매수를 하느냐 또는 매도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선물 이용한 단기 매매법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만 알고 있더라도 오늘 장이 얼마나 올라갈 건지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대충 어디인지 자 이런 부분도 이제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비트코인 선물을 이용한 코인 공개 자 이런 부분들 추가적인 방송에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기술적 분석도 이제 같이 배우면서 코인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알아가시면 좀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일단은 뭐 차트 보는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다면요. 저희가 알 때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외국에서 7,700달러 지지선만 유지하면 계속 올라갈 거라 하는데 어떻게 될는지요? 일단은 뭐 7,700달러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네. 네, 일단 누가 그러던가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어떤 분들은 4,000달러 때 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본인들만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나왔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활용한 이제 근사값이 이제 나온 게 이제 7,700달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 특별히 이제 가격을 정하지 않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1월달 초반 이런 사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뭐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만 가더라도 우리 이제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 숨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빵빵 뚫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시장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외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방송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부분들 왜 이제 7,700이고 나는 뭐 7,000달러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아셔야 결국에는 나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겠구나. 자 이런 부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꼭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뭐 나머지 부분들은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늦지 말고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연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트코인 선물 만기 너무 무섭습니다. 비트메뉴 온라인 방송 오늘 참여하겠습니다. 네, 늦지 말고 꼭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메탈코인 이어서 또 한 번 급등코인 기대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면서 주말장에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노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그렇게 주말장에 상승 가능한 그러한 코인들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분명하게 한 가지를 딱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메탈코인이었어요. 자, 메탈코인 같은 게 그 다음 토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날 상승세가 142%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코인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말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 만기가 남아있죠. 선물 만기가 지난다면 분명하게 시장은요 8대2 비율로 상승하는 시장들이 오히려 우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충분하게 또 급등 가능한 코인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코인들을 제가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2의 메탈에 이은
그런 코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늦지 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 들어왔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리플은 이제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오늘 800만 원 손실 보고 나왔네요. 리플 또 안 나온다고 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나왔네요. 네, 리플 이제 리플 어지간하면 저희들만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각종 이제 악재가 어디서 나오는지 호재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대충 다 뭐 아실 건데, 자, 일단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800만 원 손실을 보고 나왔다라는 것은 손절매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뭐 답답하니까 좀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를 꾸준히 해드렸었는데, 아직은 매매하시는데 좀 약간 투기적인 성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하려고 중국 쪽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그 큰 호재로 이렇게 다가올 만한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체 장세 자체가 이제 하락 장세다 보니까 답답하면서 이제 뭐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솔직히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문자 상담 주신 분처럼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요, 결국에는 수익은 못 보고 손실만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지쳐서 투자를 이제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교육 다 해드립니다. 기초부터, 정말, 탈 전문가까지 이렇게 이제 준하는 교육을 이렇게 뭐 항상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방송 끝나고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왜 정리를 했을까? 분명히 오늘 약 반등이라도 상승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심신을 단련하면서 좀 이렇게 트레이딩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다면 충분하게 리플 이제 손실을 봤잖아요. 이 손실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코인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늦지 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사연들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게시판으로. 카카오 ICO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카카오 호재 기사 떠서 코인장이 기대됐었어요. 근데 큰 호재는 없이 흐지부지 되는 것 같네요. 전문가님 궁금하게 하나 생겼는데요. 카카오 ICO 있으면 코인장이 호재가 될까요? 그냥 별개의 얘기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카카오에서 이제 블록체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코인까지 ICO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카카오에서 ICO를 진행을 한다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글로벌적인 이야기가 될까? 이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ICO를 뭐 하지 않겠다, 코인을 안 만들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코인을 안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폐쇄형 블록체인입니다. 폐쇄형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기업 자체 내에서 이렇게 쓰는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ICO 합법화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카카오가 해외에서 한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천문학적인 자본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이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이렇게 늦춰놓으면서 하지 않을까.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ICO 합법화 뜨면 카카오도 카카오 코인을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에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말 희생양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카카오 기업도 이제 사실 바쁩니다. 하루빨리 이렇게 투자 유치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기술 개발을 하루빨리라도 좀 해야 되는데 계속 늦춰진다 그러면은요. 중국에서 또 이제 따라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발주자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해서 가져가서 먼저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라리 빨리 진행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자세한 얘기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코인에 물려 있습니다. 제가 71,000원이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6만원대로 떨어진 걸 보고 절망적이더라고요. 코인장이 계속 내려가면서 제 코인도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빠르게 손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한 조정장이 맞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단순한 조정장이라고 보기에는 하락세가 너무 길었잖아요.
네, 일단 뭐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 뭐 에어드랍 그쵸. 이슈가 네. 있어가지고 좀 그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이제 상승을 했던 코인 중에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오코인 사실 뭐 가격대가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대가 나쁘진 않고 다른 분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리플 4,950원에 샀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퀀텀 코인 12만 원대 샀던 분들도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낮은 가격대에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뭐 정말 좋아질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이 이게 하락폭이 너무 커서 힘든 것도 있지만 하락장이 계속해서 이제 수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락폭이야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엄청나게 꼬꾸라졌다 그러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세에도 이제 반드시 나오게 이제 마련인데요. 하락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투자자들만 이렇게 이제 지쳐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오코인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 힐링 캠프 보면은요 리플, 뭐 퀀텀, 네오, 뭐 이더리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만 보더라도 네오코인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버텨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요. 자, 이러한 부분들, 네, 네오코인 조금 반등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장이 빠지는 이유가 트위터 광고와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이 너무 빠지네요. 힘듭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한 지도 5개월이 다 돼갑니다. 작년 12월 코인 장세가 좋을 때 들어와서 친구들 돈 빌려가며 조금씩 투자해서 쌓인 금액이 5천만 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이 지금 1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더 하락하기 전에 나와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오를 걸 생각해서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트위터 광고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 광고 금지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SNS 이제 광고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료 마케팅은 이제 펼칠 수 있는 수단이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게 이제 차단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약간 치명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것지만 이제 뭐 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미국의 이제 클라우드법,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나왔습니다. GDRC라고. 자,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개인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개인 데이터를 이렇게 만약에 활용을 하려면 이 개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이제 기업이 만약에 개인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 이제, 데이터 부분들 만약에 이제 쓴다 그러면은요, 쓸 수 있겠지만 나중에, 지나서, 개인이 만약에 내 데이터 쓰지 말아라 하면, 그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 그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이제 법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클라우드법을 이렇게 겨냥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유럽 쪽에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지고요. 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하락장의 이제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내용은 시장이 어떻게 작용을 할 건지 또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작용을 할 건지 자,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꼭 추가적인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꼭 배워가시면 나중에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게 들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저희가 모든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은 8시부터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주제로 진행을 한다 그랬죠. 비트코인 선물 만기 이후에 급등 예상이 가능한 이러한 코인을 딱 한 가지 공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만기가 있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 차트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모 박스 친 구간이 바로 비트코인의 선물 만기가 일어났던 그러한 구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보자면 첫 번째 2월달 선물 만기 이후에 바로 상승했던 상승 구간이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40%,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더라도 지금 올라갔던 게 약 30%,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월달 올라갔던 구간들을 보시더라도 20% 구간들, 또 한 차례 이러한 구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승가를 이용해서 잡아야 될 코인들, 빠르게 조금 올라가고 급등 가능한 예상 코인들, 이러한 코인들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바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명이에요. 코인119를요. 포털 검색에서 검색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 오늘 비트맨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 가까이 있죠. 제가 직접 바로 8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늦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코인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마감을 하겠고요.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